정치권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자, 오늘도 시사인, 이번 후에 실린 시사인 기사를 이제 기자들이 직접 콕콕 집어서 갖고 오죠. 오늘은 어떤 뉴스가 또 선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요정, 뉴스 추노, 뉴스 노예 김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듣자니 뭐 이제 뉴스 아침에 푹 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습관이 회사를 중요한 가장 거야. 먼저 왔습니다. 그치? 제가 6시 진짜? 반에 회사를 왔어요. 아, 그래요. 아침에 뉴스 브리핑 잘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자진하차. 그래요. 어쨌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게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일단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아침에 네. 시사 프로 한 적이 아, 있거든요. 네네. 출연료 찍히면 일어나요. 아니,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출연료를 도대체 얼마를 받아도 전 4시에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안 받아보셔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쨌건 아침마다 이렇게 늘 애써줬던 김은지 기자 오늘 함께 했고요. 시사인의 패션 리더, 아주 바꾸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목소리는 곰 리더, 소개할 때는 저음. 네.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는 시사인 팟캐스트 마타리 윤은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봐. 인사할 때만 저음이야. 네. 캔디 기자였다가, 삐삐 기자였다가, 또, 키다리 기자였다가, 별명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는 반고정 기자. 많이 소화됐네요. 굉장히 저번에는 자리를 위협받고 예, 있다. 후배들에게 위협받고 소리가 있다고 됐는데. 썼는데 내심 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반고정 기자라고 제가 좀 일단 홈다운 시켰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회식을 한번 했는데요. 그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본인이 고정임을. 아직 건재하다. 그렇죠. 회식이 나타나면 나는 고정이다. 여기 그래서 저희 광고에 김연희 네. 기자 얼굴이 실리잖아요. 그때 가운데에 있다. 그때 네. 김연희 본인 기자가 센터라고. 네, 스스로를 굉장히 안도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걸 또 얘기를 했나요? 그런 얘기를? 네, 안도했다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광고 사이에 어디였더라? 뭐 네. 미술부나 이런 데 가서 좀 배치나 이런 거에 여기 있네요. 압력을 좀 넣은 거 아니에요? 압력을 넣은 거 아니야? 네. 분명히 명실만부 센터입니다. 그렇죠. 김연희 기자가. 시사인의 센터 기자. 안녕하세요. 김연희 기자입니다. 이상하게 김연희 기자가 오면 또 청취자분들 중에 또, 이렇게 시끄럽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유쾌해요, 진짜. 그래서 오프닝이 좀 길어져요. 늘 사랑하셨죠. 네. 사랑이 그래서- 움직이는 근데 계속 거긴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네. 그렇죠. 김영하 기자부터 김영하 기자. 이거의 남자 소원이 그렇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사인에 이제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하는 거죠. 오늘 시사인에 또 어떤 뉴스가 실렸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반고정 기자 김연희 기자가 준비해 왔다고 하지요. 김연희 기자 이번 주부터 특별한 일을 준비했어요. 기획연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연재 이름이 아주 쏠깃합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을 공개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음. 이렇게 표지에도 딱 박아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일지 감이 바로 좀 오실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호기심도 작동이고 누구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시사인을 무지하게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 자꾸 했다가 시사인 안 그래도 이게 독립 언론으로서 힘든데 예. 괜찮은 건가요? 소송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네, 재정적으로. 정말 네. 네. 김연희 네. 기자도 또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집에 재산 좀 많아요?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나봐요. 제가 뭐 없는 얘기를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의 관심이 떨지 저울수가 말고. 울겠어요. 지금 울겠어요. 지금.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근데 네. 워낙 법을 가장 잘 아는 그러니까 판사이다 법사람이잖아요. 보니까 이제 신경이 쓸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이게 관록의 차이구나. 김은지 기자는 딱 이렇게 해도 뭐 다 아는 일이고, 일단 마음으로는 조금 쫄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은지 기자는 바로,
그럴 순 없고요. 네. 아니, 나 저는, 엄마 네, 말해서. 저는 정말 정론직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소송을 거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빙고 않아요. 정답. 그래요. 네, 어쨌건 우리는 정론직필하는 독립언론, 그 시민들이 만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입니다. 참언론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이 현직 판사들이 나온다니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그렇습니다. 좀 기획과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네.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기획이 맞고요. 음. 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청관율 기자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기획인데요. 올해 하반기 동안은 매주 이제 사법농단에 관여해서 손발이 된 법조인들 네. 중에서도 현직 판사들을 공개하고 이들이 관여한 사법농단 의혹들을 알릴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주 아까 방금 김은지 기자가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음. 이런 식으로 판사별로 파일을 오. 만들어가지고 매주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아, 진짜 이거 흥미진진한 기사네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선생님이 잘 됐네. 다 청관율이 시킨 걸로 그렇게 하면 근데 바이라인이 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입니다. 청관율 기자가 김연우 기자 시켰다가 주장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얼굴이 확 피네요, 우리 김연희 아니에요. 기자. 지휘 체계는 확고합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저희 콩가루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시사인이 굉장히 독특한 기획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분 뜻이군요. 높은 그분. 고모 씨. 고모 씨의 제가가 없이. 고모 씨의 국장이라고 해주세요. 그래도 그분이 고시이긴 한데 고모씨라고 해서 굉장히 범죄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확 떨어지네요. 바로하고 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왠지 잠깐 이렇게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국장의 제가가 없이는 뭐 어느 것도 사실 지면에 실리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예. 그럼 마지막에는 고모 씨한테 다 미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건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이 문제가 이렇게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사법농단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이제 또 그분 앞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단단히 해주셨던 분이 있죠. 임종원 전 그 법원 행정처장. 그쵸? 차장. 네, 이분이 차장. 그 마탈이 아닙니까? 그렇죠. 마탈의 아, 원조가 맞아요. 되었고 예, 맞아요. 법원의 예, 마탈에는 그렇죠. 임정원, 네. 시사인사 마탈이는 예. 우리 윤원선 에디터. 맞습니다. 저희한테는 되게 잊을 수 역시 없는 분이에요. 뭐 아주 그냥 오늘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고 푹 쉬고 오더니 입에 착착 붙네요. 네, 기운도 좋고. 그러니까 이분들 말고 또 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이 이제 쭉 실리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차장. 저도 그치, 헷갈리는데요. 자꾸 헷갈리죠. 예, 처장 아니고 차장입니다. 네, 처장이 처장 못 밑에 되시고, 차장. 예, 못 이인자죠. 되시고 이제 음. 이렇게 사법농단이 발각이 되면서 옷을 벗게 되셨는데요. 음. 그 사법농단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모두 지금 이제 현직 법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몇몇 법원 수뇌부들이 야욕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사법농단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법원 조직 곳곳에서 손발이 되어준 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사찰하고 또 뒷조사를 하고 청와대에 잘 보이도록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그렇죠. 정보를 넘기고 기밀하게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에 비의를 통보한 현직 법관의 수가 6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데 아직 그러니까 법복을 벗지 않고 남아있는 판사가 현직 판사가 지금 66명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아우 대단하네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다니. 이 법원 차원에서도 이 판사들에게 내린 뭐 징계나 처벌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그 지난해에 대법원이 판사 8명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 5명은 감봉이나 견책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 비의 판사 66명을 통보한 거는 이제 올해 3월인데요. 네. 그러니까 징계를 일단 대법원에서 조사를 해서 1차로 하고 8명을
이외에 검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66명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통보를 한 건데 올해 그 이후에 추가로 징계를 받은 판사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 중에서 대부분이 여전히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 만약에 김연희 기자가 이 사건으로 고소가 됐어요. 음. 근데 그러면 그 사건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도 담당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66명. 하지만 저는 큰일 나겠는데요. 큰일 나겠는데요. 지금 큰일 나겠는데요, 김연희 기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김은지 기자가 너무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몰고 가고 추노의 기질이 나와서 우리 가보자 한번 막 이런데 그러니까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판사들한테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재판 예.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의와 진실을 와. 바로잡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국민 문제가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렇죠. 불안 요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 기획을 시작한 것도 좀 목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기 때문에 사법농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 한편에서는 이 일선 판사들이 그 임정원이라든지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탓은 아니다. 예. 이렇게 몰고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사실 독자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사법농단을 저지를 필요는 없죠. 네. 모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건데 음. 그런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판사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판사 개개인이 상명하복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독립성을 가진 규제로 존재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직장에서 상사가 시킨 일을 하듯이 아니면은 일반 공무원이 지시받은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그렇죠. 판사인 거죠. 게다가 앞으로 저희 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열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연루됐다고 나오는 판사들이 1, 2년 차의 저연차 판사들이 아니라 대부분 임용되고 10년 가까이 되는 중견 법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사법부의 어떤 생리를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예, 일에 예. 이제 같이 그리고 동조를 사실 한 거죠. 요직에 있었고 그렇죠. 이제 엘리트라고 꼽히는 판사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호에 이제 특히 이제 첫 번째 호에 누가 나오냐가 참 관심이 있을 텐데 이번 호에는 김민수, 시진국 판사 2명이 등장을 하게 되네요. 공개됐다고 하던데 이 김민수 판사는 현재 창원지방법원 그 마산지원의 민사 1단독부에서 지금 네네네. 현재 재직 계속, 중에 있고, 네. 시중국 판사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 11단독부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두 판사가 이 사법연수원 32기 동기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동기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법농단 이 사건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법농단에서 일종의 헤드쿼터 역할을 했던 곳이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에서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원 기획조정실장이 그 다음에는 차장으로 있으면서 이 기조실을 중심으로 사법농단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데요. 그 시기에 딱 기획조정실의 심의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이 김민수, 시진국 판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판사로 기획조정실에 가는 판사들은 법원 내에서도 되게 엄선된 엘리트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때부터 성적이 우수하고 그 이후에도 법원에서 계속 인정을 받았던 판사들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두 판사들이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했잖아요. 이 32기에서 가장 선두를 다퉜던 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은 좀 실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 2015년 7월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그러니까 청와대 설득 방안이라는 37쪽짜리 청와대 공약 문건을 집대성을 해요. 근데 이 문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라고 하면서 예로 드는 게 KTX 승무원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을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청와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상고법원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청와대에 협조한 걸로 우리가 내세우자라는 거를 모의한 그런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KTX 승무원 판결은 특히나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에 자살까지 한 승무원이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자기네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랑스럽게 명기했다는 거는
판사로서의 기본 소양도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인간에 대한 생각과 연민과 그렇죠. 예. 애정도 없다.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씁쓸하네요. 사법 예. 독립이라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가치도 어겼을 뿐더러 정말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고려도 좀 없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다 보면은 좀 웃긴 게 이 네. 청와대 마음에 들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까지 논의를 하냐면은 사법 판례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제시를 뭐 하고 K-팝인가요? 있어요. 사법 판례가 뭐예요? 이렇게 K-뷰티, 저도 K-팝 사법 같은 판례가 제가 뭔지 알고 잘 있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지도를 이렇게 보고서에다가 네. 한국을 개도국에다가 기준으로 사법 서비스를 수출하겠대요. 예, 수출을 하고 또 그러니까 인바운드 전략과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 전략이 모두 있습니다. 치밀하네요, 예. 아주. 아니 사법농단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 진행이 됐으면 너무 깨알같이 않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넣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 너무 거예요. 많은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37쪽짜리 청와대 설득 방안 그 문건에 그렇죠. 조금 주요한 부분들만 발제를 한 건데도 이렇게 좀 이거는 진짜 깨알같이 지면으로 들어가게 보시는 게 됐어요. 정말 좋겠네요. 맞아요. 네. 이게 시사인을 꼭 놓치지 않고 봐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이번 기사는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 법원 조직 곳곳에서 손발이 되었던 판사들이 있어서 사실 이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거고,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대사건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획을 좀 서두르게 된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만큼 애정 어린 눈으로 함께 김원희 기자와 청관율 기자의 취재기를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록도 굉장히 이게 가치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건은 사실은 과거 보도가 있어가지고는 한 번씩 들어봤던 이야기일 텐데, 그렇죠. 그 외에도 이 판사 한 명 한 명의 프로필이 다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이런 길을 걸어왔고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재판에 몇 번 안 나왔고 그때 어떤 핑계를 댔는지 이런 것까지 쓰여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요. 잘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될 정보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날 법원 당직에서 증언으로 안 갔어요.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정하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임종헌한테 빙의해서 문건을 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깨알같은 정보들을 많이 정리해놔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아카이빙 해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역시 마타이야. 역시 통해. 그러니까. 취재는 여기서. 사실 임종원이랑 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땡땡 굉장히 위험한 말 아니에요? 사법농단의 어떤 제가 드러내겠습니다. 네. 그래, 좋은데. 이게 이렇게 사실 이 손발이 착착 맞는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쪽으로 손발이 맞는 그래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잘 취재해서 이게 또 또 나중에 기록으로 남게 그러니까, 되면 훨씬 더 유익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좋은 머리를 갖고 이런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보통 정말. 사법부든 이런 데 이렇게 판검사가 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정의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런 건 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리 좋은 인간들이 하여간. 근데 참 시사인의 기사가 실리면 영광인데 이렇게 나오는 기사는 좀 반성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김인희 기자는 앞으로 이제 기획 연재를 쭉 써야 될 텐데, 오늘 이번 호부터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칭찬해요. 매주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저희 시사 인사에서도 예. 제가 약간 코너 속의 코너처럼 매주 음. 이제 요 기획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거 좀 날로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정리하는 거 되게 고생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지난주에도 네, 인트림과 원고를 지금- 법원에 가 있지 않았어요? 계속 네, 네. 재판 제가 보러? 그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이외에 이 법관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는 절차들이 지금 다 스톱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징계도 되지 않고 있고 맞아요. 국회에서는 법관들을 탄핵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들도 쑥 들어가 버리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사실 이 사법부 아까 이제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66명 중에 8명이 경징계 수준으로 지금 징계를 받은 거 아니에요? 5명의 경징계를 그렇죠. 받았고요. 그런데 예. 이제 보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어떤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이런 기록을 통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평가하고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고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를 좀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마산에서 재판받는 분들 그리고 통영에서 재판받는 분들은 내 재판부가 진짜 이 사람인지를 확인해보고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판받을 때마다 내 판사는 누구지? 한번 네. 이렇게 예, 좀 확인해봐야 될 것 뒤져보는 같아요. 그런 습관까지 갖게 돼야 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어쨌건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것은 끝까지 우리가 좀 책임을 묻고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관행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희 기자 참 잘했어요. 앞으로 쭉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